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인리 산업기술협력센터의 백원열 소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 인도네시아 정부, 그리고 인도네시아 진출했던 이런 한국 기업들과의 나눴던 모든 이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좀 생생하게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에 앞서서 란디 씨가 발표하셨던 내용을 좀 요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10년 전에 했던 것처럼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산업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요. 옛날에는 그냥 석탄이라든가 희귀금속들을 그냥 수출하는 형태를 지향했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1차적으로 가공이 되고, 그래서 자국 내에서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에서 무조건 수입하기보다 그 수입 품목에서 일정 부분 현지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들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사항에서 자본금 질문을 하셨던데요. 지금 배국 루피아, 한국 돈 한 8억 5천 정도를 투자를 해야 설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라든가 그 설립 형태에 따라서는 다른데, 배공 루피아로 한 이유는 이 중소기업, 그러니까 영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단위를 8억 5천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영세 기업들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정책들, 그리고 제도 규제들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주로 봤는데 바이오 기업, 의료기기, 스마트팜 관련된 기업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겪어보면 굉장히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입 규제라든가 자국의 생산 유발 효과, 그런 정책과 더불어서 지금 한국의 한류 문화들의 영향으로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인기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회 삼아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저희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융통성이 없고 느리고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좀 많이 그렇다. 그래서 많이 답답하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한 1년 정도 이제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조금 이제 지나서 좀 적응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기회를 찾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인도네시아가 참 기회가 많은 땅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태풍처럼 비가 많이 와도 물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주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비가 오든 태풍이 치든 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친구들 가지고 참 사막이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의 맞는 사업들을 찾아서 가능성을 찾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업을 영위하신 분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섬유 봉제 기업들이 많긴 한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력이 좀 높거나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인력 활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20년을 근무하더라도 매년 임금 인상률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다른 추가 요구들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그런 좀 근면성실한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어, 인도네시아 동양 저희 진출 애로사항, 그리고 양국의 산업기술 협력 사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한국의 이런 산업기술을 소개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의해서 2006년부터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매년 한국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 세미나라든가 5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인도네시아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들의 애로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매년 경제 성장률이 5%가 넘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매년 무역 수지가 흑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란디 발표처럼 그런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 그리고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과 더불어서 굉장한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값 상승으로서 이런 석탄, 이런 광산들 보유하신 분들이 작년 대비 뭐 3배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인도네시아 이제 희귀 금속이라든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이런 가공 기술들이 부족해서 지금은 현재는 원재료에 대한 직접 수출을 금지하고 인도네시아 내에서 일자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산업 정책,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인도네시아도 이제 자체적인 국내 활동에 대한 경제 활동에 대한 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를 이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수도를 누산타라로 명명해서 최근 수도 이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참여하거나 협력하고자 해서 뭐 LH라든가 여러 공공기관들이 나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한국과 다르게 민간 자본 투자 비율이 사실 80%가 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투자를 약속했던 일본이나 중국의 기업들이 이런 투자 상황에 따라서 이런 그 성패가 좀 가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좀 많이 좀 연기가 됐는데요. 지금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다시 좀 탄력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여러분이 생산하시는 것보다 더 이제 모바일 사용 이런 부분들, 그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고요. 햄버거나 커피 하나를 사더라도 모바일 배달로 시켜서 이렇게 먹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랩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를 모바일로 소비하는 그런 트렌드가 정착된 그런 나라입니다. 최근 이 한국 드라마 이런 유행으로 해서 이런 한국말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정부 부처를 만나도 먼저 한국말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국 식당, 그리고 현지 손님들이 더 많을 정도로 지금 이런 한국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고요. 이제 한국 화장품을 뛰어넘어서 홍삼이라든가 떡볶이, 이런 한국 문화랑 연결된 제품들이 사실 잘 팔리고, 한국의 그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한 그 어드밴티지를 갖고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면 한국인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흔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그 코로나 상황에서 차관을 중국으로부터 받기도 했지만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확장 기조 정책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옴니버스법을 개정해서 투자 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넓혔습니다. 아까 채팅에서도 질문하신 분이 계시던데 아마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큰 기조는 유지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육성을 위한 그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육성 정책으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 높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와 관련돼서 그 한국의 이런 제조 기술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그 일종의 해외 자본이라든가 해외 대기업을 통해서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독점을 눈감아주면서 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가 98%를 독점하고 있는 형태와 같이 특정 기업이 해당 산업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차라든가 테슬라 이런 다양한 글로벌 메이커들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도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 활동을 발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인도네시아 살아보시면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글로벌 이슈인 그런 탄소 중립이라든가 ESG 정책 같은 부분들도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올해 12월에 열리는 G20 의장국이기도 하지만 이 큰 그 땅덩어리를 바탕으로 그 대국에 대한 자존심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정부 글로벌 이슈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중국의 이런 무역 분쟁 이후에 아세안 국가로서 사실 많이 관심들이 이동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베트남으로 관심이 많이 높았다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공산 국가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이제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아픔으로 다가와서 사실 인도네시아로 신규 진출하거나 동남아의 그 본부의 거점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런 흐름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도 지금 증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LG전자도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추가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위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첫 그 전기차 출고식을 지난달에 한 경험이 있고요. 롯데라든가 이런 그 신규 대기업 진출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자원 활용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가공해야 돼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지 정부라든가 이제 그 광산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협상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협상이 잘 해결돼서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이 체결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곧 양국 이제 국회 비준이 이루어진 이제 세파입니다. 그 세파를 통해서 더 많은 품목들이 이제 물론 관세 혜택들을 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사실 그 세파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석탄 수출 중단이라든가 희귀금속 이런 원재료 수출 금지 등 이런 자국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그 정책을 시행해서 이제 국가 간의 협정도 사실은 조금 무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은 좀 아셨으면 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실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거나 이 부분 좀 육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입 규제라든가 다양한 그 규제를 통해서 제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규제에 대해서는 아까 할랄 인증 그 질문 주셨는데 식약청 관련된 BPOM이라든가 기술 표준 인증에 대한 SNI 그리고 의료국이 해당되는 그 인증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사실 서류 준비하는 기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런 그 생산 품목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지금 확대해가는 추세고요. 그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사실은 추진하는데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전문 기관들 통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는 참조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그 삼성전자나 어떤 이런 대기업들도 사실 SNI 이런 인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인도네시아 정부라든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실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들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야 될 그런 부품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태클을 걸면서 될 수 있으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이렇게 그 이런 관련 규제들 가지고 기업들을 태클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 수입 허가 물량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그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런 수입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 축소하고 있고요. 뭐 통관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강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주요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막상 진출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행정 처리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 대졸자랑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 근속 개념보다 조금 급여가 높으면 이렇게 이직을 유연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인력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들도 좀 있고요.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 물량, 총량을 계속 이제 줄이고 이런 것들을 조율을 통해서 국산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런 생산 활동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품질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수입 쿼터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자국산 부품 비율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차를 하나 이렇게 생산하더라도 그 퍼센트에 따라서 이런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비슷한 품질이면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그 부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규제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무 인증에서 국가 표준에 대한 S&I 부분들도 사실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 한국이라든가 필리핀, 베트남 가서 사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옛날에 화상으로도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통제했던 그래서 그런 이제 삼성 같은 대기업들도 굉장히 애로를 해소할 만큼 강하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발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협력 사업은 사실은 이러한 전체적인 그 양국 사업에서 협력할 아이템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그 국가 간의 지원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간단하게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그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 육성에 대한 그런 그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작 기계라든가 섬유, 스마트 팩토리, 뭐 콜드체인, 전기 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 정부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가장 그 많이 하는 부분은 농업 관련 부분입니다. 그 조코이 대통령이 식량 자원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땅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농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그 조코이 정부의 식량 자원화 정책에 가지고 한국의 그런 농업 기술들 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저희가 이 땅이 넓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자원 그리고 환경에 대한 다양한 ODS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그 제조업 기반이 되는 그런 공작기계 관련 센터들을 통해서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제조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무분별한 사실 광산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국의 기술을 통해서 다시 그 친환경 적으로 복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도네시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 부분에 대한 그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 지원 사업에서 한국의 이런 그 섬유 관련 기업들의 에로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그 바이오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한국의 기술과 인도네시아 자본들이 합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팜 실증화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대차 그 전기차 출시에 맞춰서 이런 그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그 ODA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가보면 그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전기차 육성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다양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도네시아는 그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그 깔리만탄 그 섬에 대단히 그 농작물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육성하는 것들을 대해서 좀 부가가치 높은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산을 더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농기계 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기계 기술 지원 센터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기획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흐름으로 그 양국의 이런 관심 사항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팜이라든가 지금 의료기도 굉장히 지금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나본 경험을 비춰보면 여기 사실 과일들이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으로 재배한 과일들이 굉장히 맛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 뭐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인기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그 국제협력 사업에서도 인도네시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대기업 진출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점점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과 지금 대규모 군사작전 그 연습을 하는 우방으로서 인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한국과 같은 모델로서 그런 경제 성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기업분들에게 앞으로도 인도네시아가 깊은 관심이 되는 나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